편하고 그러니까. 슈퍼시트 어떻게 말씀을 잘살 건지. 그럼 내가 좀 생각해볼게요. 저희가 저는 근데 들어갖고 전부 이거 다 미래 결혼식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좀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예. 비행기 타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소셜 웨딩으로 네, 소셜 웨딩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거를. 예.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순서에서 먹어? 아니 발표를 다른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결혼식. 예. 네. 아, 그거 한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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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해도 될까요? 한참 만에 예, 듣는 예. 것 같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조금 잘 아시죠? 아 혹시 몰라요. 보셨나요? 스마트 기사단 2라고 되어 있는 1인 미디어 운영 및 섭외편. 네, 제가 인터뷰편을 일단 진행했잖아요. 어디 들어가요? 슈퍼가정. 예? 아, 지금 우리 출석부 스마트 기사단 그 시트 있잖아요. 네. 거기 양 기자님 거 옆에 보면 양 기자님만 지금 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그 2열애가 예, 그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떠요. 2열이요? 예, 2열. A, B, C, D, E. 예. 이쪽에 있구나. 예, 그거요. 아니. 네, 생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안 뜨시는데요? 예? 공지를 해야죠. 그것도 SNS로 공지를 해야지. 아 거기 원래 뜨는데 뭐 어제 못 봤어. 네, 어제 못 봤는데. 근데 이거 저는 1년 내내 보는데 요때만 안 봐요. 미리 예도적으로. 아니 20일이 아직 멀었어요. 지출이 늘어나니까. 이 화면이 아니고 그냥 보기 화면인데 쇼 화면이라 그래서. 아, 그때 여기 하단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거 톱니바퀴에 두 번째 거 편집기 열기 성격만 쓰면? 얘는 닫아버려야 되고. 그좀 심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블로그 노트 5일치가 예? 블로그 노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내 걸로? 연결이 돼서 아무거나 가세요. 아무거나 쓰세요. 왜냐면 항상 자판아 이게 잘 안 맞으세요? 안 맞아요. 다리 있는 데가 불편하지. 아니 안 맞은 줄 알았어요.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데 굳이 옆에 굳이 안 놔도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허리하고 그건 제 발표 시간 아니니까 양 기자님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월간지방자치의 양태석 기자라고 하고요. 제가 스마트 기사단이라고 해서 투미를 운영하는데 내부 필진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사단을 저희 명칭을 했고 1인 미디어 운영 저번에 인터뷰 편에 이어서 섭외편에 이제 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그 다음 장이고요. 출범하게 된 이 투미 사이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근데 이영애 미디어 그룹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영애 미디어 그룹을 통해서 투미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네티즌이 이제 주인공이 된 소셜 뉴스 매체가 바로 투미 사이트고 지금 하고 계신 이 C4 과정들을 잘 48개 그거를 이수를 하셔야지 최소한의 그 자격 요건이거든요. 저희 내부 필진이 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래전에 활성화되긴 다 틀렸군요. 그런가? 네, 아무튼 뭐 그 과정 속에 있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제 유 대표님 뭐 추천을 하시든지 해서 내부 필진으로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 이렇고요. 전 지역 발전 어떤 컨설턴트도 나중에 꿈꾸고 싶고 전국을 돌면서 지자체마다 조언도 좀 해주고 싶고 그런 회의도 참여하여서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기 좋은 고향과 농촌의 부흥을 꿈꾸며 만든 지역 부흥 플랜이라는 그룹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섭외를 준비할 때는 제가 처음에 2년차 기자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 대본도 작성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TM을 한번 해본 적이 텔레마케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막 사기치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어떻게든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일주일 해봤습니다. 그때 정말 이 마이크 건 그 전화기 가지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는데 결국에는 한 명도 좀 낚진 못했고요. 실패했군요. 네, 그때 SNS를 알았다면 낚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체 속에서 저희가 어떤 잡지인지 어떤 매체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확한 섭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목적에 맞는 정확한 인물 선정하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섭외 목적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담회를 섭외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섭외할 수도 있고, 원고나 기고를 위해서 뭐 교수님들을 또 섭외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목적이 좀 대상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담회를 섭외할 때 이제 자담회 참석 요청서나 그 목적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참석 대상자들이 어떤 분인지 미리 공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에 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바로 또 이어서 변경됐다라는 그 이유와 함께 말씀을 해주는 게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서 욕을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섭외 대상을 한 거는 이제 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뭐 이제 교육감, 교수, 공무원, 홍보팀, 출판사 등등 이런 분들을 제가 섭외를 했었는데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섭외가 좀 어려워요. 좀 윈라인 저희 편집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교육감님, 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쉽게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그 학교 연구실에 전화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연결해서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매달 제가 서평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출판사, 그러니까 전화번호 없는 출판사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데에서 전화를 하면 안내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면 출판사를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섭외 방법은 주로 제 인맥이나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인맥들 있잖아요. 그 인맥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섭외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또 SNS 통해서 제가 이제 미리 저는 취재 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이런 취재를 갑니다. 어디를 갑니다.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원고 같은 것들 작성해야 될 때도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한테 또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기 보는, 이렇게 매일마다 보는 이런 오프라인 모임 때 많이 만나는 분들 통해서 섭외도 하기도 합니다. 섭외할 때 되게 유의할 점이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의 그런 어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밝고 상냥하게 대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먼저 저는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띄워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좀 마음이 서로가 좋게 부드럽게 좀 해주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저 자신을 좀 얘기하고, 또 전 잡지사 기자다 보니까 홍보 꼭 물어보거든요. 공무원들이건 계신 의원님들이건 참석하면 뭐 잡지를 구독해야 되나요? 그럼 저희는 사실 그런 부담은 별로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다라는 것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나중에라도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섭외를 했는데 깜빡 잊고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냥 네, 섭외했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정작 그 번호를 따야 되는데 뭐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꼭 한번 물어보시고, 바쁜 사람일 경우 핸드폰 번호를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을 썼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픽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시켜드리면 좋습니다. 섭외 후 이제 언제 다시 그분을 다시 모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저희는 이제 원고나 기고를 주시는 분들 원고를 주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꼭 챙기는 거. 한번 제가 한 달 늦은 적이 있어서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SNS 통해서 또 기사 같은 거를 바로바로 전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나온 기사입니다라고 전송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 기사단 준비하기라고 해서 아직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내용이 많이 부실하게 했는데, 섭외할 때 어떤 유의할 점이 있는지, 섭외를 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기사단은 섭외 다 하셨어요? 아니요, 섭외 지금 한 분이 또 올렸는데 한 분이 또 이제 관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요 안에는 지금 섭외 안 된 분 계세요?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싫어. 편집기요. 섭외 그러면 응해 편집기를 주시겠죠? 네, 네.
스마트 기사단이 응해주시겠죠. 응해주시겠지요. 함께 참여해 집어넣으세요. 네, 집어넣을까요? 공무원 혁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분야를 맡으셔가지고 인천 소셜이니까 뭐 소셜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또 하시는 그런 교육 분야에 여기 보면 내가 할 일도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밝고 선명하게 이것도 다 내가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네. 똑같아요. 다 매칭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제가 그때 포스팅 할 때 그 포스팅 하려고 나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영업이나 이렇게 인터뷰 할 때나 다 받고 맞습니다. 네. 실례했어요. 근데 진짜 피곤할 때, 피곤에 쩔을 때 섭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내가 실생활에 비즈니스가 맞아야 된다는 게 저번에도 계속 몇 번 했던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러 갈 때는 억지로라도 막 웃는 표정이라도 짓는데 일반인들한테 피곤함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네. 아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그 자체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완전히 생활 자체가 영업인이 되라는 얘기가 피곤하더라도 상대방도 비즈니스 쪽으로 만난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부부지간에 개인이 기분 나쁘면 딱 던지듯이 밖에 사람한테는 안 던지잖아. 근데 그런 거를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한테 먼저 친절하면 다 친절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친절해요. 네. 결정적인 마무리. 자기 자신한테 진짜 섭외하면서 공무원들은 어때요? 어려워요? 아닌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 과장님급은 이제 다 수월하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일단 다루는 주제 자체가 예. 그 지자체를 많이 띄워주는 기사들이 많아서요. 좀 까는 기사들 고발 기사 하나 감사성이나, 할까요? 예. 신청 기사 취재 한번 할까요? 아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내가 거. 지금 오면서 발표를 잘 모르겠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이유 공무원들이 주민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빨리 그 파워포인트 네. 아니 프레젠테이션 하나 여시고 네. 지금 지금 이야기를 아, 문답식으로 네, 진행을 하면 지금 되죠. 빙탕만 빙탕 하는 거. 자 빨리